미국에서요, 워싱턴발 대북 강경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미국 정가에서는 대북 강경련이 줄을 잇고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옵션을 다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일 날 미국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는요, 북한이 억제되지 않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대륙간 핵무기를 운반할 미사일 테스트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밀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 위협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되며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이에서도요, 이 의원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위협이다.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언급이 나왔고요.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인지되면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존 맥케인은요, 중국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선제 타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북한이 머지않아 또 다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미국 하원이 지금 북한의 노동력을 해외로 보내지 못하게 하고 업권을 갖다가 외국에 팔지 못하게 하며 이 원유와 석유 제품까지 수입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저께 발의했어요. 심지어 북한이 해외 도박 사이트와 온라인 상거래까지도 지금 관장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못하게 이렇게 막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법적으로. 이런 미국 내에 대북 제재에 대한 초강경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원유, 업권, 도박 사이트 등 전방위로 또 인력 송출 등에 대해서도 미국의 대북 제재법이 작용을 하는 행태가 돼서 유엔의 대북 제재법보다 제재안보다 훨씬 심각한 어떤 제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법안에는 북한의 난방용 연료, 즉 중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원유와 석유 제품을 파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을 미 행정부가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도입하는 원유의 90% 이상은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데요. 결국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에 원유를 주지 마라 이렇게 하려는데 이것이 중국이 말을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중국 기업을 이 법안을 적용을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자기들이 바다가 동해하고 서해가 있으니까 이 바다에 있는 어업권도 팔아먹고 있는데 이런 중국과 동남아 기업 개인들, 즉 북한의 어업권을 사는 나라들도 제재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북한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외국 기업도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시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북한의 노동자 수출이 주요한 외환벌이 수단인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이 자국 내에 한국을 끌어들여서 개성공단에서 외화벌이를 하겠다. 달러로 주잖아요. 부분을 미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폐쇄되어 있어서 말을 안 할 건데 이게 만약에 문재인 후보처럼 2천만 평으로 확대한다면 이 또한 대북 제재에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위반하는 개성공단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은 어찌 되느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어서 미국과의 일체 거래나 금융 거래가 불가능해져서 해외 수출도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식품과 농산물 수출까지도 막고 있고 아예 달러가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금융기관의 계좌를 외국 은행이 유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 선박의 보험가입도 금지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정부 기업 개인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법안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 국회를 통과할 거고,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목줄과 돈줄을 미국이 동시에 쪼개에 들어갔습니다. 즉 시진핑과 트럼프가 회담하기에 앞서서 미국이 시진핑을 향해서 네가 뭐라고 우리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지만은 믿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북한은 중국이 공급하는 원유 석유 제품의 상당한 부분을 탱크라든지 북한의 장갑차, 이동식 발사대 등 어떤 무기를 운영하는 부분에 사용하고 있고, 또 비행기 연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서해의 업권을 중국에 넘기고 해마다 수백억을 받아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북한 앞바다에는 중국 어선들이 몰려와가 난리예요. 북한 주민들은 일부만 조그만 배로 잡아서 먹는 데 불구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번 제재안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걸리는 대로 제재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에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원유는 얼만큼 되냐? 이 중국이 북한에 판매하는 원유가요, 2013년 통계에 잡힌 게 59만 톤입니다. 중국은 매년 50만 톤은 무상으로, 50만 톤은 유상으로 북한에 준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 대경유전, 즉 흑룡강성 대경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가지고 이 단동과 신의주를 통해서 북한 송유관으로 압록강 지하로 해가지고 북한 쪽으로 준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 원유를 잠가버리면 북한은 머지않아서 붕괴되는데요.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까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잠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계속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낡아서 한번 잠가버리면 찌꺼기가 쌓여서 이 송유관을 쓸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이 100만 톤의 이 원유라는 것은 북한이 쓰는 최소한의 버틸 수 있는 원유의 량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에 차량이나 이런 원유 사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이 러시아 쪽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뒤로 원유를 확보하는 걸로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저께요, 미국 연방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한국의 자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공화민주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에서 새로 대선에서 들어설 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브래드 스웨먼 민주당 하원 의원은 개성공단을 언급했는데 힘들게 번 노동자의 돈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자금으로 쓰인다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반대했고요. 앤 와그너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국의 자기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자기 한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거나 북한 제재에 소극적일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의회와 행정부에서 커지고 있는 이런 입장을 반영한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조셉 윤이라고 이 대북 특별 대표가 와서 정치인이나 참모들을 만났는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입장이 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할 건데, 자, 지금 문재인 등 민주당 후보들이 급격한 대북 공약 선회를 공략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이 당선되면 과거 기준으로 2억 달러 가량이 김정은에게 흘러가는 개성공단, 금강사 관광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드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고, 자, 이 상황에서 또 유엔의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한국 스스로가 그걸 어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누가 제일 이익을 보고 누가 제일 피해를 볼 것인가는 명백하게 답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번복해서 그러지 않겠다. 지금 한미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가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걸 바꾸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파악이 다 끝났고요. 이 문제를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세우고 있는데, 이대로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계속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가면 앞으로 큰 코 다칠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